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삶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로 이루어진 긴 여정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 웃고 떠들며 가벼운 마음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스쳐가는 짧은 인연조차 그 순간에는 소중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곁에 남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단순히 만남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만남에도 깊은 의미와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읽는 눈,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는 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눈은 분명 생깁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기술, 즉 인연을 품격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쉽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정을 쌓아온 사람이 단 한마디 말로 멀어질 때, 예상치 못한 상처를 남길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인연, 이제 끝내야 할까? 맞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것이 나와 상대 모두에게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단순한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평생 나를 성장시키는 교훈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끄는 인연은 상대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큰 상처는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헤어졌지만 그때 내가 했던 말과 태도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 그분이 후회한 것은 이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별의 방식이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감정이 아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좋겠다. 이 판단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끝낸 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는 흔히 상대의 잘못만 크게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남는 것은 내가 어떤 말투로, 어떤 태도로 작별을 고했는지입니다. 환한 얼굴, 날카로운 말, 차가운 뒷모습, 이 모든 것이 내 모습으로 각인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떠날 때 남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이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내 삶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난 방식은 내 다음 관계, 그 다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 사람은 관계를 이렇게 끝내는구나 라는 인식이 내 미래의 인연을 막을 수도 있고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할 때는 단순히 지금의 인연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관계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중함은 후회를 줄이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끝내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입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과 미래 인연을 지키는 길잡이입니다. 1. 말로 감정을 풀어내지 마라.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말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끝난 뒤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상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당했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니까요.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에게 직접 닿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험담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이렇게 험담하는구나. 나와 관계가 틀어지면 저도 저렇게 이야기당하겠지. 결국 상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뢰와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말은 나를 담는 그릇입니다. 상대를 비난할수록 내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험담은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내 품격과 다음 인연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침묵입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면 종이에 적거나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세요.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얼굴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이 너무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되 비난 대신 내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 대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많이 속상해. 라고 말해보세요. 말의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나에게 맞추는 것만으로도 품격이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험담의 유혹을 이기는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정말 편해질까? 이 말이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질문들은 감정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말을 막아줍니다. 침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다음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2.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마라. 화가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한 방 먹이고 싶어집니다. 너는 원래 그랬어. 그래서 너랑은 안 되는 거야. 나는 참았는데 너는 아니었지.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드러냅니다.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비난이 상대의 기억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평판에도 각인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별의 순간을 통해 내 진짜 성격을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해도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너는 늘 이기적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친구의 마음에 상처로 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품격 있게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이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은 감정을 배제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이별의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정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는 대개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비난 대신 품격 있는 작별을 선택하세요.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메모장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어보세요. 화가 나는 이유, 상대의 잘못, 내 감정을 모두 쏟아내세요. 그리고 그 메모를 다시 읽어보며 불필요한 감정적인 표현을 걸러내세요. 최종적으로 남는 건 간단하고 명확한 한마디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은 감정을 정리하고 품격 있는 작별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화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마라. 분노와 상처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거나 유지할 가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선언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때로는 단 몇 시간만 지나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감정에 휘둘려 내린 결정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잠시 후 보면 그 자리가 타버린 흔적만 남는다. 화가 난 순간의 결정은 대개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화가 난 날에는 결정을 미루세요. 연락을 멈추고 말을 아끼고 자신을 쉬게 하세요.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단 하루만 지나도 감정이 가라앉고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 크게 다퉜다면 그날 바로 너랑 더 이상 일 못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루 이틀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관계가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 이 인연을 끝내는 게 나와 상대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까?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감정이 빠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후회가 적습니다. 만약 그때도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건 진심에서 우러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은 대개 미련과 죄책감을 남깁니다. 시간을 두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난 순간 스마트폰 메모에 24시간 후에 결정하기라고 적고 그 시간 동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대신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이 과정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24시간 뒤 여전히 같은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그때는 차분히 실행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후회 없는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얻는 깨달음. 관계를 정리한 뒤 중요한 건 남은 인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떠난 사람을 곱씹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은 인연을 따뜻하게 돌보고 새로운 인연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품격이 맞아야 오래 지속됩니다. 관계를 성숙하게 정리하면
떠난 인연도 언젠가 미소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정리한 관계는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 다음 인연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내가 너무 쉽게 감정에 휘둘렸다는 걸 깨달았다면 다음 관계에서는 더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핵심 정리. 관계를 정리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말로 감정을 풀어내지 마라. 험담은 내 품격과 다음 인연을 해칩니다. 침묵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되 비난 대신 내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스스로에게 이 말이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마라. 마지막 말은 평생 남습니다. 메모장에 감정을 쏟아낸 뒤 간단하고 품격 있는 작별로 마무리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잊지 마세요. 화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마라. 후회 없는 선택은 평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24시간을 기다리며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판단하세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헤어져야 하는 인연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품격 있게 보내느냐입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실은 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품격이 다음 인연을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할 때 나 자신을 지키고 미래의 인연을 위한 문을 열어주는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